2014년 3월 21일이 DDP가 개관한 날이에요. 뭐 하는 데인지는 알아요? DDP. 그옷 파는 데 아니에요? DDP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거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우리 때는 뭐 동대문 밀리오네 가서 춤추기 바빴지. 행사 진행한 게 아니고 춤을 추셨다는 거죠? 춤도 추고 행사도 진행. 근데 우리가 랜드마크 하면 거기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연간 1,000만 명이 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2014년 3월 21일 개관부터 현재까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1억 명이요. 오. 서울의 랜드마크에 관련한 질문을 제가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랜드마크 어디라고 생각해요? 남산타워. 남산타워. 아, 63빌딩. 저는 63빌딩 필통도 사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사주셔가지고. 사야 돼요, 그때. 네, 옛날에는 학교 가서 또 이거 63빌딩 보여줘야지. 진짜 63빌딩. 랜드마크였죠. 이 서울에 여러 랜드마크가 많잖아요. 네. 지금 우리만 해도 뭐 한 4-5개는 바로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걱정마요 서울에서는 새롭게 좀 떠오르는 서울의 핫플 랜드마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DDP 운영본부 혁신사업팀의 박내선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와 반을 함께 해주시네요. 네, 반 가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DDP 이게 디자인 재단이라고 돼 있는데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 디자인 재단은 네. DDP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이고요. 아, DDP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네. 거예요? 그래서 DDP 시설을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DDP가 요즘에 엄청난 랜드마크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도 DDP는 정말 잘 만든 건물이다.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데인지는 알아요? DDP. DDP도 그옷 파는 데 아니에요? 홍보라는데 뭐 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 곳이에요? DDP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컨벤션이기도 하고 전시관이기도 하고 또 네.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냥 쉽게 랜드마크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이거 10년이나 됐죠? 네, 오래됐네요. 2014년 3월 21일이 맞아요, DDP가 개관한 날이에요. 거기가 이제 오래된 곳들이 네.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맞아요. 건물들과의 조화도 그렇고 저게 들어와서 생뚱맞았죠.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라는 맞아요. 생각 우려도 있었는데 요즘은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SNS에 늘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잘 지켜보고 있거든요. 전시 같은 것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뭐 이런 문화의 공간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DDP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 안에서 1년 365일 전시와 행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대문 하면 진짜 야구장하고 밀리오래 그렇죠, 뭐 그렇죠. 목사러 가고 맨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약간 있죠. 그 랜드마크 바뀌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민 씨는 DDP 자주 가세요? 아이 데리고 되게 놀러 자주 가죠. 놀러 가요. 전시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이 안에 키즈 카페도 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넓어요, 안에가. 맞아요. 네. 아이랑 딱 어디 갈 건지 동선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그 정도로 이제 다채로운 곳들이 많고 공예품도 많이 팔아요. 디자인 전시와 관련된 공예품들. 서울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동대문, 남대문, 이게 사대문 네. 안쪽이다 보니까 유물도 좀 많이 나오고 맞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네. DDP 공사할 때는 어떤 유물들이 나왔었습니까? 1925년에 일제가 지금 DDP 자리에 운동장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DDP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을 철거하는데 그 밑에 한양 도성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남산에서 청계천까지 물이 흐르던 걸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간수문은 원형 그대로 드러났고 또 예전에 군사시설이었던 하도감, 터랑 뭐 네. 성곽 같은 게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질 때 이렇게 유물 나오면 건축도 못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없었어요? 상관없었나요? 약간 설계를 변경하긴 했는데요. 그 유물들을 다 잘 보존해서 너무 좋다. 전시관으로. 오히려 역사 공부하기에도 괜찮겠네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안에 동대문 역사관과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이 있는데 네. 그 안에 전시실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설계하신 거라면서요? 네, 자하 하디드라고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여성 최초로 수상하신 오. 그 이라크계 영국인이에요. 자하 하디드 건축의 특징이 네. 외관이 굉장히 이렇게 곡선을 강조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부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네. 그래서 DDP를 설계할 때 네. 자하 하디드가 제출한 그런 주제가 환유의 풍경이에요.
환유의 되게 어렵죠. 환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그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다른 사물을 이용해서 이제 비유하는 방법인데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자아디드는 동대문의 역동성을 DDP에서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냈어요. 동대문의 역동성을 네. 그래서 DDP 로 DDP의 표현한다. 모든 건물들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건물과 또 밖에 공원도 다 연결되어 있는 원래 이렇게 특징이 건물하고 좀 있습니다. 각지고 좀 이런데 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각이 같더라고요. 없어요. 드물드물하잖아요. 건축을 실제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밖에서 봤을 때 곡선인데 안에는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하 하디드가 원래 별명이 종이 건축가라고 했대요. 종이 워낙에 건축가. 특이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현실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DDP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설계를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당시에 뭐 외국의 어떤 기술을 다 알아봐도 2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로 그거를 확 단축을 시켜갖고 여러 가지 뭐 설계도 멋있지만 한국의 그런 건설 공학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건설 회사에서 당시에 참여하신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2D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DDP 같은 경우는 그때 BIM 공법이라고 다 3D로 일일이 다 컴퓨터로 먼저 설계를 하고 또 DDP가 다 공면이다 보니까 45,133개의 알루미늄 패널로 이렇게 이거를 다 조각조각 만들어서 그걸 붙인 거예요. 크게 DDP가 3개의 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개 아니에요. 아, 세 개예요, 동이. 하나는 아트홀이라 부르고 또 하나는 뮤지엄, 또 하나는 디자인 랩이라고 부르는 3개의 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트홀은 큰 행사나 이제 세계적인 무슨 컨퍼런스 같은 게 열리고 있고 뮤지엄은 전시 전용관 그리고 디자인 랩은 시민들과 디자이너들의 그런 체험과 교육 공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DDP가 뉴욕 타임스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52선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알아주는 랜드마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근데 되겠네요. 우리가 랜드마크 하면 거기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연간 1,000만 명이 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2014년 3월 21일 개관부터 현재까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1억 명이요. 네. 대단하네요. 반성해야겠다.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와요?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젊은 층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외국인들.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DDP에 그런 곳이 있다면서 뭐 인증샷을 남기는 네. 중요한 스팟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네. 들었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DDP 하면 서울 패션위크를 많이 네. 기억하시는데요. 패션위크, 맞아요. 패션위크 열리면은 셀럽 그 유명인들이 오셔갖고 사진 찍는 동굴계단 아래 어울린 광장의 슬로프 쪽 이쪽이 이제 포토스팟으로 유명하고요. 멋쟁이들만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틀렸는데 그래서 왠지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는. DDP는 어디서 찍어도 다 멋있어요. 드라마라든지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많이. 뮤직비디오 누구? 네. BTS도 여기서 못 찍지 않았어요? BTS는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신곡 나올 때 기자간담회도 DDP에서 할 정도로 뭔가 DDP의 그런 혁신적인 이미지와 잘 맞은 거죠. 어디 해외 나가면 어디 박물관 찾아가고 어디 성당을 맞아. 찾아가고 어디 명소 있다고 하면 거기 꼭 가보고 그러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은 DDP도 한번 안 가봤다라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이번 좀 기회에 반성. 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여기 밥집들도 근데 잘 돼 있어요. 네. 맛집도 많잖아요. 저희 DDP가 동대문 상권과의 협력을 위해서 슈퍼패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네, 카카오톡 들어가서 동대문 슈퍼패스 검색하시면은 동대문 맛집 슈퍼패스 정보와 함께 또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또 있군요. DDP 앞에 있는 뭐 현대 아울렛, 두타몰의 식당가뿐만이 아니라 닭 한 마리 칼국수, 네. 신당동 맞아, 떡볶이 맞아. 이런데 할인권도 받으실 수 그리고 있으니까. 이 DDP가 낮에도 멋있지만 밤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연말에 여기서 이제 거의 미디어 아트 쇼가 펼쳐진다면서요? 네, 그걸 서울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DDP 전체 앞부분 222m를 미디어 아트로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카운트다운을 이 서울 라이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가면은 연말에 이제 맞아요. 네, 맞아요.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서울의 DDP가 그런 명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종각의 역할을 뺏어오려고 하시는 약간
워낙 명소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으려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1년에 4계절 축제를 해요. 봄에는 어린이날 즈음에서 가족들을 위한 축제를 하고 네. 여름에는 뭐 무료 영화 상영, 그다음에 콘서트, 네. 가을과 겨울에는 서울라이트,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미디어 쇼도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오시면은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DDP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네. 이제 슬로건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어메이징 투모로우라고 어메이징 하는데 투모로우. 네, 어메이징 그동안 투모로우. 이제 말도 너무 어메이징한 건축 디자인으로 지난 10년간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은 네. 앞으로의 10년은 어메이징한 콘텐츠로 이렇게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다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로 시청자 퀴즈 정민현님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적인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의 유작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DDP는 올해 몇 주년일까요? 네. 요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역대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요. 1번 1주년, 1주년은 뭐 아니겠지. 2번 3주년, 3번 5주년, 네. 4번 10주년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잘 찾아주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 바라겠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만들어줍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 블루콘TV.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